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0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점 만점에 10점. 전날까지 17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극심한 공포. CNN이 매기는 시장 공포 등급에서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지난 10년을 뒤져보면 이 수준까지 떨어진 적은 2020년 코로나 폭락,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마켓 바닥, 2025년 4월 관세 폭락, 그리고 지금 손에 꼽힙니다. 어젯밤 다우존스가 793포인트 빠졌습니다. 45,166. 2월 고점 5만에서 10% 넘게 하락. 다우존스가 공식적으로 조정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지난주에 조정에 들어갔고 이제 다우까지 합류했습니다. CBS, CNN, CNBC 전부 다우 조정 진입을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S&P 500은 5주 연속 하락, 6,368.85,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5주 연속 주간 하락은 2022년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TQQQ, 38.78달러, 하루에 마이너스 5.94%, 주간 마이너스 9.98%, 3월 한 달만 마이너스 21.97%, 올해 들어 마이너스 25.92%. TQQQ 들고 계신 분들 어젯밤 계좌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파헤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타코 전략이 왜 이번에는 안 통하는지. 둘째, 빅테크의 AI 청구서가 왜 지금 동시에 도착했는지. 셋째, 전쟁 중에 금이 왜 폭락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어젯밤 하루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힘부터 가겠습니다. 목요일 미국장이 끝나고 약 10분 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에 대한 에너지 시설 공격 데드라인을 10일 연장한다. 4월 6일 동부 시간 밤 8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를 완전히 파괴하겠다.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매우 잘 되고 있다. 새벽에 아시아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유가가 살짝 빠졌습니다. 한숨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가 또 겁먹었나 보다. 이번에도 타코다. 타코.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는다. CNBC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공식적으로 쓰는 월가 용어입니다. 작년 관세 전쟁 때 만들어졌습니다. 패턴이 이랬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100%를 올리겠다고 으르렁거립니다. 시장이 폭락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유예합니다. 시장이 반등합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했다고 자축합니다. 이 패턴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월가에서 타코 트레이드라는 전략이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위협하면 사라. 어차피 겁먹고 물러날 테니까. 3월 23일에 트럼프가 이란과의 평화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 포춘지 보도에 따르면 S&P 500이 단 몇 분 만에 1.7조 달러어치 반등했습니다. 타코 트레이드의 전형적인 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유럽 시장이 열리면서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펜타곤에서 중동에 10,000명의 추가 병력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장이 열렸을 때 시장은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타코가 안 통한다. 관세와 전쟁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관세는 행정명령 하나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결정합니다. 관세 올리겠다 한마디로 시장을 흔들고 유예하겠다 한마디로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리모컨 버튼 같은 겁니다. 전쟁은 다릅니다. 양쪽이 동의해야 끝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군사 인프라가 파괴됐습니다. 프록시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란이 가진 유일한 경제적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 좁은 물길을 통과합니다. 이걸 막는 것만으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쉽게 내려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포춘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쟁은 관세와 다르다. 대통령의 변덕에 맞춰 켜고 끌 수 없다. 전쟁을 끝내려면 양쪽이 모두 물러서야 한다. CNBC 금요일 기사 제목이 정확히 이겁니다. The Taco Trade Fails. 타코 트레이드 실패. CNN의 분석 기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왜 트럼프는 이란에서 타코를 쓸 수 없는가? 원한다 해도. 이것이 어젯밤 시장이 793포인트를 내준 구조적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데드라인을 10일 연장한 건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쉽게 안 끝난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반등할 여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지금 시장의 공포가 왜 이렇게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위협해도 결국은 물러난다는 믿음에 기대서 폭락 때마다 샀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공포가 차트에선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겠습니다. QQQ 562, 58, 마이너스 1.95%, 200일 이동평균선 593점, 3일 대비 5.18% 아래, 100일 이동평균선 611.17 대비 7.95% 아래, 5일선, 21선, 51선 전부 하회, 모든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RSI 23.1, 이 숫자를 기억해두세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VX31.05 하루에 13.16% 폭등, 3월 한 달 동안 44.82% 상승, 올해 들어 113.99%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2배 넘게 뛴 겁니다. 빅스가 30을 넘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 3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내장된 트리거 라인입니다. 리스크 페리티 펀드, 변동성 타겟팅 전략, CTA 퀀트 펀드, 이런 기계적 매매 시스템들이 빅스 30을 기준으로 주식을 자동 매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규칙에 따라 파는 겁니다. 빅스가 30을 넘으면 매도 버튼이 기계적으로 눌립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 뒤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 달째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3월 26일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이라크, 파키스탄 이 5나라 선박은 호르무즈를 통과해도 좋다. 비적 대국 선박에 한해 해협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란이 해협을 무기로 쓰되 누구에게 열고 닫을지를 자기가 고르겠다는 뜻이에요. 미국과 동맹국 유조선은 여전히 차단, 중국과 인도 유조선은 통과, 해협이 군사봉쇄에서 정치적 필터로 바뀐 겁니다. 실제 통과량을 보면요. 이번 주 하루 평균 5척, 전쟁 전 하루 120척이었습니다. 4%밖에 안 돌아온 거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유조선 호위 작전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NYT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이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계획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24일 사이 인도 해군이 자국 LPG 운반선 5척을 오만만을 통해 호위 대피시켰어요. 3차례에 걸쳐서. 해협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해협을 둘러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 편이냐에 따라 기름이 흐르고 안 흐르고. 어젯밤 유가를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112.57달러, 하루에 4.2% 상승,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때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에너지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입니다. WTI 원유 99.64달러, 하루에 5.46% 상승, 100달러 선이 코앞입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2월 말 대비 40% 이상 올랐습니다. 왜 10일 연장이 유가를 잡지 못했을까요? 첫째, 이란이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의 15개 조건 평화안을 주권 침해이며 비합리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쿠슈너와 위트코프를 상대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등에 칼을 꽂았다는 게 이란의 표현입니다. 이란이 유일하게 대화 의향을 보인 상대는 벤스 부통령뿐입니다. 둘째, 말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82 공수사단 2,000명이 중동으로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18시간 내 세계 어디든 투입되는 미군 최정예 즉흥 부대예요. 강습 상륙한 박서호의 해병대 2,500명이 타고 있고 추가 2,500명이 수준에 합류합니다.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배치입니다. 데드라인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이 병력을 보내는 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반격하고 있어요. 금요일 이란 미사일이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를 타격했습니다. 미군 10명 이상 부상, 2명 중상, 공중급유기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개전 이후 미군 부상자가 300명을 넘겼어요. 3월 1일 같은 기지 공격에서 전사한 26세 벤자민 페닝턴 병장, 이 전쟁의 첫 미군 전사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한복판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아라크 중수공장, 부쉐르 원전 인근, 야즈드의 옐로우 케이크 시설, 혁명수비대 해군 정보국장의 사망도 확인됐어요. 반대편에서는 이란 드론이 이스라엘 군사 물류기지를 때렸고 미사일이 UAE와 바레인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멘 후티 반군이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군사 대변인 야히야 사리의 말이에요. 직접 군사 개입을 위해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다. 후티가 참전하면 홍해 항로가 막힙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세계 해상 물류의 두 병목이 동시에 닫히는 시나리오입니다. 셋째, 물리적 공급 차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협이 닫힌 지 한 달이 되면서 전 세계 원유 재고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시나리오 A,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고 해협이 열리고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로 폭락한다. 그랜드 바겐이라고 부릅니다. 시나리오 B, 4월 6일 데드라인이 지나고 미국이 이란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레벨 3 작전을 실행하고 유가가 200달러를 향해 치솟는다. 60달러와 200달러. 그 사이의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유가만 문제가 아닙니다. 어젯밤 시장의 두 번째 무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AI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동시에 전부, 메타, 마이너스 3.99%, 525.72달러, 올해 들어 마이너스 19.1%, 지난 5거래일만 마이너스 11.44%. 메타가 올해 AI에 얼마를 쏟아붓겠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115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
한화로 160조에서 190조 원입니다. 이 숫자를 체감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2026년 연간 예산이 약 676조 원입니다. 메타 한 회사가 AI에 쓰는 돈이 한국 정부 예산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텍사스 엘파소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 하나에만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초기 계획의 7배입니다. 원래 15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1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메타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Azure가 있고 아마존에게는 AWS가 있고 구글에게는 구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세 회사는 AI에 투자한 인프라를 클라우드 고객에게 팔아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그런 경로가 없습니다. AI에 투자한 돈이 전부 광고 매출로 돌아와야 합니다. 1350억 달러를 정당화할 만큼 광고 수익이 늘었다는 증거를 시장은 아직 못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51%, 356.77달러. 올해 들어 마이너스 24.39%, 거의 4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황은 더 극적입니다. 2026 회계연도 설비 투자 예상치가 1460억 달러, 2년 전 대비 230% 증가, 분기당 375억 달러를 AI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6% 증가합니다. 24/7 월스트리트라는 매체의 어젯밤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분기당 300억 달러를 AI에 쓰면서 올해 24% 하락. 이 한 줄이 지금 빅테크의 딜레마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구글, 마이너스 2.34%, 274.34달러. 올해 들어 마이너스 12.89%. 구글의 2026년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1750억에서 1850억 달러. 이 세 회사 중 가장 큽니다. 엔비디아도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17%, 167.52달러. 올해 들어 마이너스 11.29%. 엔비디아는 이 모든 AI 투자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메타가 1350억 달러를 쓰면 그중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GPU를 사는 데 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AI 골드러시에서 곡괭이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곡괭이를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있으면 결국 곡괭이 수요도 줄어듭니다. 빅테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AI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시장은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언제 돌아옵니까? 지난 2년간 AI에 투자한다는 말 자체가 주가 상승의 연료였습니다. 2023년 챗 GPT 수혜, 2024년 AI 붐, 투자를 늘릴수록 주가가 올랐습니다. 2026년에 공식이 뒤집혔습니다. AI에 투자한다가 비용이 매출을 앞서고 있다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꺼풀만 더 벗기겠습니다. 왜 이 회사들은 돈이 안 되는 투자를 멈추지 못할까요? 게임 이론에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가 AI 투자를 줄이면 뒤처집니다. 구글이 줄이면 뒤처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줄이면 뒤처집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계속 늘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한 회사만 멈추면 그 회사가 AI 경쟁에서 탈락하니까요. 하지만 전부 동시에 투자를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AI 인프라가 과잉 공급됩니다. GPU 데이터 센터가 넘쳐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고 주주 가치가 훼손됩니다. 메타 13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1460억 달러, 구글 1850억 달러, 아마존까지 합치면 이 네 회사의 2026년 AI 설비 투자가 약 5천억 달러, 한화 700조 원입니다. 한국 GDP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돈을 쓰는 회사도 빠지고 그 돈을 받는 회사도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AI 투자의 효율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AI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AI 기술의 가치와 AI 주식의 가격은 다릅니다. 기술이 혁명적이어도 그 기술에 투자하는 주식이 너무 비싸면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AI가 가치 있느냐가 아니라 AI 투자의 가격이 적절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장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중동에서 한 달째 전쟁 중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급 차질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0입니다. 시장은 극도의 공포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치솟아야 합니다. 전쟁이면 금, 공포면 금, 수천 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금은 1월 29일에 온스당 5,595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전쟁이 2월 28일에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금이 사상 최고가에서 23% 폭락했습니다. 파이낸셜 컨텐트는 이걸 43년 만에 최악의 주간 성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금이 오른 게 아니라 전쟁이 나니까 금이 무너진 겁니다. 달러 강세, 금리 동결, 마진콜 연쇄 청산, 이 세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젯밤은 어땠느냐? GAD 414.70달러, 하루에 3.51% 반등했습니다. 트럼프의 데드라인 연장으로 달러가 잠시 약해졌고 그 틈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걸 금의 회복이라고 부르기엔 3월 한 달간 GLD가 마이너스 15.37%입니다. 해지 자산으로서 분명히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2026년 3월에 안전자산의 위계가 바뀌었습니다. 금이 1순위에서 밀려나고 달러와 국채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계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실험 계좌. 현재 총 평가 금액 8,732달러. 어젯밤 GLD가 3.51% 올라서 전날 8,451달러에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작 금액 대비 마이너스 12.7%입니다. 1,268달러를 잃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해지 페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QQ 562.58, 200일선 593.31보다 5.18% 아래, 롱 복귀 조건인 200일선 플러스 100일선 동시 상회와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 현재 8,732달러, 마이너스 12.7%,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식이 빠지면 채권으로 피하는 게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채권도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44%, 지난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30년물은 4.98%로 5%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데 왜 팔리고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이 올해 초 금리를 내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4번 금리를 인하해서 4.75%에서 3.50%까지 내렸습니다. 전쟁이 그 추세를 깨뜨렸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더 못 내립니다. 못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12월까지 금리 인상 확률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시장의 기대는 이랬습니다. 연준이 2번 더 금리를 내려서 3%까지 갈 거다. 금리가 내려가면 빅테크 주가가 올라갈 거다. 성장주의 해가 된다. 그 기대가 전부 뒤집혔습니다.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왜 나스닥에 치명적이냐? 성장주, 특히 나스닥 100에 포함된 빅테크의 밸류에이션은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로 결정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의 100원이 지금으로 환산했을 때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가 높을수록 성장주의 적정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QQQ가 200일선에서 5% 이상 빠져있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단순히 전쟁이라서 무서워서 빠진 게 아닙니다. 금리 전망이 바뀌면서 성장주의 가격을 매기는 공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3월 FOMC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을 말합니다. 파월은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공포탐욕 지수가 10이라는 건 시장이 파월의 말을 안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TLT 20년 이상 장기 국채 ETF도 마이너스 0.5%, 3월 한 달 마이너스 4.43%,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올라간 건 원유뿐입니다. 이런 현상을 상관관계 일로의 수렴이라고 합니다. 위기 국면에서 모든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초기, 2020년 코로나 폭락 초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다음 주 세 발의 총알이 날아옵니다. 4월 1일 수요일,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3월 제조업 지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유가 급등이 제조업 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처음으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투입 비용이 올랐느냐, 신규 주문이 줄었느냐, 고용이 줄었느냐,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제조업 위축 국면입니다. 3월 내내 유가가 급등했으니 투입 비용 지표가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주문이 줄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징후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3월 비농업 고용 데이터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보는 두 가지가 인플레이션과 고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유가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고용의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고용이 탄탄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명분이 생깁니다. 고용이 약해지면 금리를 올리기 어렵지만 고용이 약해진다는 건 경기 둔화라는 뜻이니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는데 고용이 약해지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4월 6일 월요일 동부시간 밤 8시 트럼프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가 만료됩니다. 이날이 진짜 분수령입니다. 이란이 협상에 응하면 해협이 열리면 유가가 폭락합니다. 주식시장이 급반등합니다. TQQQ가 하루에 10%, 20% 뛸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거부하면 미국이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 유가가 $150, $200를 향해 치솟습니다. 시장은 더 깊은 곳으로 빠집니다. 4월 1일 ISM, 4월 3일 고용, 4월 6일 이란 데드라인, 이 세 가지가 한 주에 몰려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올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타코 전략이 전쟁 앞에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관세는 행정명령으로 켜고 끌 수 있지만 전쟁은 양쪽이 합의해야 끝납니다. 시장은 이 구조적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빅테크의 AI 청구서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메타 13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1460억 달러, 구글 1850억 달러. 각자 합리적으로 투자를 늘렸지만 전체로 보면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 중에 금이 23% 폭락했습니다. 달러 강세, 금리 상승, 마진콜 캐스케이드, 안전자산의 위계가 바뀌었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계좌는 8,732달러입니다. 마이너스 12.7%. 이 실험이 쉬울 거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2022년 S&P 500이 고점에서 25% 빠졌을 때 공포 탐욕 지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든 뉴스가 이번엔 다르다. 시장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1년 뒤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공포 탐욕 지수가 이까지 떨어졌습니다. 팬데믹이 모든 걸 바꿨다고 했습니다. 5개월 뒤 나스닥은 폭락 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이 진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공포의 끝에는 항상 기회가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그 끝이 오늘인지, 한 달 뒤인지, 6개월 뒤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10년짜리입니다. 2035년까지. 지금은 2026년 3월입니다. 2월 5일에 투자를 시작한 지 아직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10년의 첫 2달에서 12.7% 빠진 건 아프지만 이 서사가 끝이 아닙니다. 겨우 시작입니다. 다음 주 4월 6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부 기록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고용보고서가 뭘 보여주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데드라인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전부 분석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분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10,000가 16억이 되는 10년짜리 서사, 그 모든 페이지를 같이 넘기겠습니다.